김정일 정권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그 길로 북한 체제가 와르르 무너지는 계기가 될 것이냐, 아니면 정권 교체냐. 정권 교체 가능성이 더 많죠. 정권 교체. 그 정권, 다음 정권 누가 잡느냐. 뭐 장승태, 오봉열 이런 사람들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면 그 정권은, 김정일 정부가 어떻게 달라지겠느냐. 아마 핵을 포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개방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대남 적화보다는 북한 주민 먹여 살리는 걸 더 우선시하게 될 거예요. 오택동보다는 금속형 정권이 들어서면서 동아시아에서 평화가 온 것처럼 사람들이 먹고 살리는 것을 정권을 목표로 삼으면은 자연히 개혁 개방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남북 간의 관계가 좀 편해지죠. 그렇다고 당장 통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의 경제가 중국의 영향권 안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즉 중국의 시장 경제권 안으로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남북 관계 당장 통일이 되는 길을 우리가 우리 생각에서는 북한이 와르르 한꺼번에 무너져 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없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대체 정권이 들어섰을 때 중국의 영향은 커지겠죠. 그러나 지금도 중국의 영향은 매우 큽니다. 북한 사람들이 중국 물건을 주로 사는 것이고. 그런데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고 해가지고 중국이 북한에 군사적 개입을 하느냐? 그건 못하죠. 중국이 북한에 군대를 집어넣는 길은 딱 한 경우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국군하고 미군이 북진할 때는 6.25 때처럼 중국군이 북한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북한의 물론 정권이 불러서 들어오는 형식을 취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북한에서 급변 사태에 났다고 해가지고 유엔군하고 국군이 북진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 없는 한 중국은 북한에 군대를 보낼 수는 없어요. 황장 선생의 이야기 들으면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중국은 북한이 와가지고 제발 우리를 좀 먹어달라고 제사를 지내도 먹을 나라가 아니다. 왜냐?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반도는 문화적으로 외교적으로 영향을 끼치지만 절대로 군사적으로 점령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 하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점령할 경우에는 딱 우리가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하는 이후에 그게 7세기 말인데 한족 정권이 중국의 한족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원나라나 청나라가 아니고 한족 정권이 한반도로 침략해 온 것은 한 번도 없었어요. 1300년 동안 한족과 한민족 사이에는 오랜 친선 관계가 유지됐습니다. 오택동이가 그것을 깼죠. 오택동은 미군이 들어와서 압록강 두만강이 미국과 중국의 경계선이 되는 것을 차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중국에 대한 너무 과잉 반응은 보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면 통일은 민족 통일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동독 사람처럼 남한하고 통일하도록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북한에 대한 시각이 지금 우리 헌법 체계대로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즉 북한을 외국으로 보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 일부로 봐야 됩니다. 우리 헌법이 그렇게 딱 규정을 하고 있어요. 헌법 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3조 그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합니다. 따라서 북한은 우리의 영토다. 헌법 제4조 그러나 통일은 총을 쏘지 말고 평화적으로 하되 반드시 자유통일을 해야 된다. 1조, 3조, 4조가 딱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느냐. 북한 노동강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시켜서 자유통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게 되면은 외국이 되어버리고 통일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이 영토조항을 바꾸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틀림없이 반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일이가 중국에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한 2번 갔지 않습니까? 갔다 와서 갈 때마다 우리 언론은 뭐 중국의 개혁 개방을 배울 것이다. 김정일 또한 상해에서 천지 개혁의 문화를 보고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달라질 줄 알았는데 달라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김정일이 이번에 가면은 아마 손을 내밀지 모르죠.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지 않을 걸로 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오히려. 김정일은 지금까지 중국에 대해서 한 번도 도와달라는 이야기 한 적이 없다고 해요. 그 이유는 미국의 영향력이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중국을 굉장히 김정일이 싫어합니다. 중국이 저렇게, 북한이 저렇게 망한 것은 등소평이가 1980년대 초에 김일성, 김정일한테 우리하고 같이 개혁 개방하자라고 권했어요. 그러나 김일성, 김정일은 그렇게 하면은 우리 체제가 유지가 안 된다 해가지고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양쪽이 다른 길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김정일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소평 저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곤란하게 됐다 하는 공개적인 이야기를 계속 했다고요. 그래 황재한 선생님이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이야기가 중국 지도부에 들어가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리기도 했다고요. 중국도 그걸 잘 알죠.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고군들을 만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해요.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규모 지원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워낙 급하니까 가서 뭐 그런 제안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중국이 북한에 대해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우선 대북 경제공세 유엔 결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국이 도와주면서 뭐 공짜로 도와주겠습니까? 그 도와주는 것이 결국은 북한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시장을 확대시키는 아마 중국의 전략은 이 동북 삼성을 크게 발전시켜서 중국, 북한 지역이 자연스럽게 경제 통합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만강 저 사이에 두고 사람들이 좀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북한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건 우리가 뭐 별로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중국이 북한 지역을 군사적으로 점령한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반대를 해야죠. 그리고 중국이 그런 말하자면 다급한 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우리가 실력을 길러서 말을 해야지. 실력을 길른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국력을 기르고 그 다음 한미동맹이 강화되어야 되고 한일 우호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요것만 딱 돼 있으면은 어디 중국이 군대를 보내서 북한을 먹는다고 하겠습니까?